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법한 부관에 대한 징송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떠한 경우에 부관이 위법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떨 때 있을까? 부가의 가능성과 그 다음 부관의 한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그리고 부관으로서의 한계 같은 논의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위법한 부관을 만약에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하면서 위법한 부관을 붙였다고 한다면 이런 위법한 부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권익침해 상황,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논의하는 것이 바로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 도의식 체계도를 보시면요, 이 내용은 소송상 불복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상 불복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관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취소 사유에 그치기 때문에 소송상 소송상 불복 방법, 그다음 중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일부 취소송과 전체 취소송,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송과 의무이행 소송,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 수단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여기 그대로 대응을 시켜서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불복 방법도 다시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8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심판보다는 소송 방법이 더 유효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소송상 불복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라는 개념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시죠? 행정행위에다가, 주된 행정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였습니다. 일부 취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는 제외하고 침익적인 부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다. 부관부 행정행위의 일부, 부관의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취소소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일부 취소는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는 겁니다.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고 만약 그것이 위법하면 부관만 떼어내달라는 거죠. 부관만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용 판결은 독립 취소 판결이 될 것입니다. 주된 행정위는 그대로 둔 채 부관만 취소하는 독립 취소 판결이 되겠죠. 부관만 따로 떼어내고 이 위법한 부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 그 주된 행정행위만 남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부 취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심이 될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행정행위만 그대로 두고 침익적인 부관은 제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수익적인 행정행위까지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은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일부 취소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체 취소를 보시게 되면 부관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냐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전체 취소입니다. 전체라는 것은 부관과 함께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체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 항상 수익적이라고 했어요. 이 주된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 주된 행정행위는 플러스 10의 효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수익적이니까 플러스죠. 그런데 부관이라는 것은 부담적 효과,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여기에는 이 부관은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일부 취소를 통해서 이 부관만 제거를 하게 되면 현재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를 합치게 되면은요, 플러스 8의 상황이죠. 플러스 8의 상황입니다. 일부 취소에서는 이 마이너스 2 부분만 제거하고 이 8을 10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일부 취소였단 말이죠. 근데 전체 취소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전체 취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플러스 8이 뭐로 가버린다? 0으로 가버린다. 0으로 가버린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8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받으면 승소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관계가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참 보게 되면요, 그냥 술 한잔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근데 난 더 침익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너 여기서 소송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너한테 오히려 침익적이야 라고 해서 협의 수익금결로 각하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각하를 시키지 않고 인용 판결을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 취송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김현태 교수님의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침입적인 부관을 붙여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국민은 행정행위, 수익적 행위를 신청할 때 이것만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국민이 신청한 행위는 오직 주된 행정행위 허가 처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여기다가 부관을 붙였다라고 하게 되면, 신청한 행위, 신청인의 신청 행위를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 처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부관이 위법하고 그다음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즉 부관이 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 때, 얘와 일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죠? 모자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모자의 위법성 바이러스가 붙었습니다. 만약 나랑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다면요, 이걸 이렇게 떼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 부관이 그것이 아니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하나의 일체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뜻은 뭐죠? 내 얼굴이 부관이고 이 큰 몸통이 바로 주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과 코와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얼굴이 병에 걸리면 얼굴만 병에 걸리나요? 몸은 건강하고? 그게 아니죠. 이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전이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 일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위법한 부관의 이 위법성은 어디로요? 이 주된 행정행위로 감염된다라고 합니다. 감염. 이건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자와 대가리는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감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관의 위법성이 감염이 돼버리게 되면은요, 이 주된 행정행위까지도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다. 이게 위법한데 여기 감염돼서 얘까지 위법해져서 전체가 다 위법해졌다. 그럼 이럴 때 뭐가 나와요?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취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취소 판결은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보시면 뭐가 있죠?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처분을 해야 된다는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행정청이 다시 재처분을 할 때 말이에요. 기존의 신청이 뭐였죠? 이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기존의 신청, 원래의 신청 행위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신청 행위가 있었을 텐데 신청했다는 처분이 처음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취소 판결 통해서 다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죠? 신청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신청만 있었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금 처분하는 것이 바로 재처분인데 기속력에 따라서 다시금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판결의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다 위법하다는 것은 바로 얘가 위법하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럼 행정청은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위법한 부관은 없애고 이 주된 행정행위만 남기는 그런 재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취소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는 분명히 국민에게 실효적인 권리 구제성이 될 수 있는 건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취소도 소송상 불복 방법으로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 전체 취송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취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외형은 전체 취송이고 그 내용이 실질이 거부처분 취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보는 거부처분 취송은 외형도 실질도 거부처분 취송인 겁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위법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관이 있는데 이 부관이 뭐하니까 이 부관이 위법하니까 말이야. 위법한 부관 없는 무엇으로 바꿔달라고요? 위법한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 이 주된 행정행위로 변경을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행정청한테 네가 부관을 붙이긴 했는데 그 부관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한 부관 없이 주택행정행위로 이렇게 부관 없는 주택행위로 변경해달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신청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 처분을 한다면 이겁니다. 그렇죠? 명시적인 거부 처분을 한다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여기는 명시적인 거부 처분이 있습니다. 아까 명시적인 거부 처분은 없었죠? 명시적인 거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외형도 실질도 거부 처분 취소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관이 정말로 위법하다면요. 행정청이 이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떼내주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적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거부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관의 위법성은 사실 어디로 연결돼요? 이 거부 처분의 위법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관이 위법하면 떼주는 게 맞는데 그걸 거부한 게 위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요. 법원이 뭘 인정한 거예요? 부관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이 거부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립니다. 이게 없었던 게 돼버리면 뭐만 남죠? 그렇죠. 이 신청 행위만 또 남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거부 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또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신청에 대해서 다시금 재처분을 할 때 판결의 취지가 뭐였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부관이 위법하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부관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은 변경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있는 내용이 바로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방금 전에 위에 있었던 거부처분 취소이랑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논의는 항상 어디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 거부부작위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부부작위 무슨 소송이죠? 요구소송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위에는 거부처분 취소과 마찬가지로 부관 없는 주택행정행위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바로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부관 없는 지금은 부관부행정행위입니다. 이거를 부관 없는 주택행정행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2를 제거하게 되니까 수익적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변경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구하는 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인데 과연 이 같은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변경 명령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바꿔주라는 변경 명령 판결이죠.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법 4조에 항고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의무이행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죠. 그런데 거기는 취소가 무효하기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하기소송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부작위의 측면에서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이랑 의무이행소송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은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응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잘못됐다.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그렇죠? 입을 벌리는 절차까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냐 벌리지 않았냐라는 절차만 판단하지 입을 벌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 그 실체적 판단을 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을 제기하면 인용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또 거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부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만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판결의 취지거든요. 입을 벌리면서 거부를 해도 그건 기속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고 실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지만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종국적인 궁극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작위 위법하기소송과 의무행소송을 비교할 때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은 부작위 위법하기소송 제기하고 또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회적입니다. 이랑 비교했을 때 의무이행소송은 어떠냐고요? 의무이행소송은 그 안에서 실체적 심리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신청에 대해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무응답하고 있었어?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허가해줘 임마!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임마 명령을 해요. 임마 명령을.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의무이행소송이 훨씬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되겠죠. 만약 의무이행소송을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은 사문화될 겁니다. 아무도 그런 거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행정소송법에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배제 규정인 것이다. 특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이 부관 문제에서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행법 해석상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을 정해놓고 있는 행정소송법상 해석상 어떻게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일부 취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취소는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 중에 가장 중심적인 논의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1단계 소송재판에서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고 했어요. 2단계 본안재판에서 본안 요건으로서 그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3단계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판결은 일정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관의 위법적법에 대한 본안 판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재판 부분입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때 소송재판 중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로 소송 요건들 6개 중에서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과연 행정청이 행정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여놨는데 이 행정행위와 관계없이 부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허용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부관만 가지고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가 바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논의입니다.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논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요. 엄연히 부관부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관부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사실상 종속되고 의존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독립 취소할 수 있겠는가, 떼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30년 식당 운영 경력이 있는 갑이 종로경찰서에 구내 식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종로경찰서 건물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별관 1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종로경찰서장이 관내 종각파출소가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 갑한테 종각파출소를 2층으로 증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로경찰서 구내식당 사용허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각파출소 증축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부관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부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부담은 별도의 처분성도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의존되지 않고 부담이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얘도 처분 완전히 독립된 처분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이 사용 허가를 해준다라는 조건 하에 2층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의무를 또 하나 부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로경찰서장이 구내식당 사용 허가를 취소해버려요. 이걸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취소해버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독립된 처분이라면 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요, 구내식당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하에 이걸 만약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취소됐는데 이걸 이행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독립된 처분이죠. 그 종로경찰서장이 이러는 거예요. 공고를 막 붙이면서 우리 경찰서에는 우리 소속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맛이 너무나 좋고 영양가도 많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이 회사원들이 와서 여기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1년에 여기서 구내식당을 하시게 되면 1년에 10억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걸 해주면서 종각파출소 2층 증축 조건 이렇게 해서 붙이고 나서 이걸 쏙 취소해.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또 공고를 합니다. 사실은 3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을한테 또 허가를 해줘요. 을한테 허가를 주면서 종로경찰서 내에 있는 복사기를 다 바꾸시고 하는 조건을 딱 붙여요. 다음날 또 취소해. 그리고 이번엔 4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병한테 허가를 해줘요. 병한테 허가를 주면서 모든 직원들, 미혼인 직원들에게 규호에 가입을 시켜서 모두 소개팅을 10번씩 해줘라. 좋겠다고요? 좋기야 좋겠죠. 그럼 갑을병은 뭐가 됩니까? 만약에 이 파출소 증축 조건 등의 이 조건이 독립한 처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얘는 얘한테 의존됩니다. 얘한테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의 효력이 소멸되면 얘도 없어져요. 자동으로. 아무리 지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면 얘도 같이 없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붙일 부자에다가 종속될 종자에서 얘는 얘한테 부종돼 있다.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관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가 위법하다고 해서 얘만 똑 떼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독립 취소 가능성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긍정설은 이렇게 말해요. 부담은 독립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담 긍정설은 그 부관이 부담이냐 기타 부관이냐에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 여부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부관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분리 가능성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 될 수 있으면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면
이럴 때는 부관에 대해서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 부관이 얘의 불가분적 요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 얘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분리 가능성설입니다. 얘는 기준이 바로 분리 가능 여부죠. 전면적 긍정설은 이렇게 봅니다. 모든 부관은 다 주된 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작용이야. 그래서 모든 부관은 다 독립쟁송이 돼. 근데 말이야, 기타 부관뿐만 아니라 부담도 처분일 수 없어. 아무리 지가 용납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애미애비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도 따로 그 처분성 인정시킬 수 없어. 그러면 모든 부관은 다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제기한다? 일부 취송은 일부 취송인데 부진정 일부 취송을 제기된다고 봅니다. 부진정 일부 취송은 또 뭐냐고요? 맨 위에 우측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일부 취송의 종류를 제가 진정 일부 취송과 부진정 일부 취송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림만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진정 일부 취송이라는 것은 소송 재판에서 에서도 뭐다? 부관만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지를 심사받고 본안에 들어가서도 그 부관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짜배기 일부 취송입니다. 그러나 부진정 일부 취송은 뭐냐면 특히나 이건 기타 부관에서 문제가 되죠. 부담은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엄마 아빠 손 딱 놓고 부담 혼자서 저는 시험장에 엄마 차 타고 간 애들이 세상에 제일 한심해요. 다 떨어져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10년 이상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하게 되면은 정말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나서 엄마 이럴 애들이에요. 엄마 차 타고 오면 시험에 응시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빠 차도 안 됩니다.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요. 과외 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부담은 소송재판도 대상적격도 자기 혼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공부도 위법성 판단도 또 혼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기타 부관은 어때요?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얘만 소송재판에다 들여보내면 어떻게 돼요? 넌 처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돌려보내겠죠. 엄마 이렇게 해서 주된 행정행위 엄마와 손을 잡고 들어가서 부관부 행정행위 상태로 소송재판을 통과합니다. 왜? 엄마는 처분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로켓 발사하듯이 그쵸? 추진체는 떨어뜨려버리고 로켓만 날아가는 것처럼 부관만 본안에 들어가서 위법성 판단을 받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부진정 일부 취송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전면적 관계요소는 그런 거예요. 부담도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 부관 혼자 걸어 들어가면 대상적격에서 다 각하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정 일부 취송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전면적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우리가 부진정 일부 취송설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긍정설은 부담은 독립쟁송이 되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진정 일부 취송과 부진정 일부 취송을 배웠으니까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한데 어떤 형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 일부 취송을 제기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담 긍정설이 부담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대상 적격이 인정이 안 돼서 아예 소송 제기가 안 될까요? 아니죠. 부진정 일부 취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송을 제기한다면 대상 적격은 인정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신다고요? 그렇겠죠.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일부 취송에서의 대상적격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부담은 독립쟁송이 되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고 해놓고 나서 일부 취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때 부담도 기타 부관도 대상적격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독립쟁송 가능 여부와 대상적격 충족 여부가 그 결과가 불일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밑에 있는 것들은 분리가능성설이나 전면적 긍정설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은 대상적격도 인정된다고 보게 되고, 그다음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은요 일부 취송에서 대상적격도 인정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쟁송 가능성과 일부 취송에서의 대상적격 문제가 완전히 일치됩니다. 그러면 부담 긍정설은 왜 불일치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끝내 이 미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학설들에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리가능성설이나 전면적 긍정설은요 일부 취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정의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가?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취소 문제잖아요. 그런데 부담 긍정설은 그것이 아니라 앞에 관용어구, 수식어구가 붙어요.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하여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취소 안에는 부진정 일부 취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취소에는 진정과 부진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쟁송 가능성의 정의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상적격보다 좁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독립쟁송 가능 여부와 그다음 일부 취소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죠?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판례는 부담은 독립쟁송이 되고 일부 취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안 되고 전체 부담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게 부담 긍정설의 입장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판례의 머릿속에는 일부 취송이라는 것이 없어요. 판례는 그냥 취승만 있습니다. 부진정 일부 취송, 소의 대상은 부관부 행정이고 소송물은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고 이렇게 소의 대상과 소송물이 불일치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송 형식은 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판례 인정 안 합니다.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판례는 진정 일부 취송만 인정하겠네요. 판례가 생각하는 일부 취송은 다 진정 일부 취송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판례는 일부 취송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은 처분이니까. 그냥 부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고 부담이 위법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부담이 위법하면 처분이 위법하니까 그냥 그거 취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부담에 대해 소송 제기하면 그냥 그 부담을 취소해 주는 겁니다. 판례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기타 부관이라는 것 자체는 고려하지도 않는 것이죠. 기타 부관은 판례는 항상 뭐예요? 엄마랑 같이 와라. 얘는 처분 맞으니까 그래서 기타 부관은 항상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담 긍정설의 입장이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죠. 부담은 독립쟁송이 되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결론은 똑같지만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설에서의 부담 긍정설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인 겁니다. 다음 독립 취소 가능성 보도록 합니다. 독립쟁송 가능성은 대상적격 때문에 시작된 문제라고 한다면 독립 취소 가능성은 부관의 부종성 때문에 부관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라고 했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역시 학설은 4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속행위 긍정설이에요. 기속행위 긍정설.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알고 싶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 배울 땐 그렇죠. 기속행위라면 이게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 기속행위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했을 때 꼬들밥이 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밥알과 작은 밥알이 있는데 꼬들밥이어서요. 툭 치면 떨어져요. 독립 취소가 된다고 봐요. 재량행위의 경우에 얘가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이 되죠. 이건 질적질적한 밥입니다. 꼬들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찹쌀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밥알과 이 밥알이 사실상 점성으로 붙어 있습니다. 뗄래도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봐서 기속행위는 독립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이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독립 취소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전면적 긍정설은 뭐라고 하냐면 부관이 위법하면 당연히 독립 취소되지. 왜? 지금 이 소송이 뭔데? 일부 취송이라고 전제했잖아. 일부 취송은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일부 취송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맞추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처분권주의에 아주 충실한 견해입니다. 일부 취소의 소송물은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취소해주세요입니다. 부관이 위법한데 부관만 취소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처분권주의에 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부담 긍정설은 뭐냐면 요번에 아까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이게 뭐냐고요? 지금 부담 긍정설은 이게 뭐냐입니다. 이게 만약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부담은요. 그래도 혼자 좀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좀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부종성이 조금 약해요. 부종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부담은 떼낼 수 있지만 기타 부관은 떼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부담은 분리가 가능하고요. 기타 부관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90%입니다. 그 다음 분리가능성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아예 원칙대로 갑니다. 얘가 얘랑 분리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분리될 수 있으면 얘 위법할 때 얘만 이렇게 띄내는 거 문제없다.
그러나 얘가 얘랑 분리가 될 수 없다면 이거가 전체가 하나라고 하게 되면 얘만 떼내면 얘 모가지 잘려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떼낼 수 없다면 독립 취소도 시킬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느 견해가 맞을까요? 분리 가능성설의 입장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가 불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협하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떼버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분리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 일체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청은 그 부관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관을 붙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질량권 행사라고 했잖아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을 충족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일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플러스 5일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관 없으면 행정청은 그 주된 행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지 맘대로 이거 떼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가 얘를 떼낼 수가 없는 경우라면 얘가 위법하면 이거 여기 감염돼서 얘도 위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만 떼내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상태를 오히려 판결로 법원이 위법한 상태를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제거해야지. 위법한 건데 이미 법원에 온 소송인데 그렇죠? 이것만 떼내면 이렇게 큰 위법성을 그대로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독립 취소가 안 된다라고 보는 분리 가능성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게 바로 다수설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도의식 체계도를 다 봤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보시게 되면 일부 항고송입니다. 일부 항고송이라는 것은 취소성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부관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이 주대행정이 건축 허가 기속행위일 땐 절대 부관 못 붙여요. 이런 데다가 부관 붙여버리게 되면 그건 그 자체로 무효예요. 부관도 무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여 부관의 위법성만 다투기 위해 제기한 항고송이 바로 일부 항고송입니다. 이 같은 논의라는 것은 국민은 침익적인 부관 말고 이 수익적인 주된 행정행위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항고송이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방금 보신 대로 이 일부 항고송에서는 독립 쟁송 가능성과 그다음에 무효를 포함한다면 독립 취소 및 독립 무효 확인 가능성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논의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진정 일부 항고송이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독립 쟁송 가능성에 있는 학설들이 전부 다 부진정 일부 항고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진정 일부 항고송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면 이 밑에 있는 학설 논의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행정소송법에 부진정 일부 항고송이라는 소송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런 소송 형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법적으로나마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해야지만 다음 논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판례는 소송 형식은 입법 정책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 부진정 일부 항고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항고송 제기하라고 하고요.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거부처분 항고송의 방식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 형식만 가지고서도 위법한 부관으로부터 권리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것은 부관 없는 주대행정위로 바꿔주세요. 싫어! 거부당하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겼네. 안 바꿔줘 또 이러고 있어. 그럼 또 간접강제 신청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타 부관을 고려한다면 우리 부진정 일부 항고송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쨌든 권리구제 측면에서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가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 우리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요. 의무이행소송이니 예방적 금지소송이니 같은 사전소송이 인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전소송은 행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개입해버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잖아요. 그래도 입법자가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부진정 일부 항고송 참 애매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하지만 입법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다. 3번에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대상 적격 때문에 나온다고 했고요. 학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한이죠. 기한은 부담이 아니니까 기타 부관입니다.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담 긍정설의 입장은 아니라고 했어요. 부담 긍정설의 입장은. 검토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수설의 견해인 부담 긍정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나머지를 비판을 해야 되죠. 분리가능성설은 어떻게 비판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실 부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둘째 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들.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강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아기가 없는데 형님들은 다 아기가 있잖아요. 첫째 아기를 키우면서 막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 형님한테 저한테 아기야라고 부르는 형님이 저보다 이제 띠동갑이시거든요. 저보다 12살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키울 때만 힘들지 둘째는 알아서 커. 근데 저는 제가 알아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컸어요. 그래서 둘째들은요 아주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리가능성설은 여러분들 부담이 둘째예요. 부담이 기타부간이 항상 애물단지 첫째입니다. 기타부간. 사실은 이 기타부간 애물단지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 일부 항고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부담은 그냥 항고성 제기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타부간 생각해 봅시다. 기타부간 이게 뭐 일렉 기타인지 통 기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기타부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간 변경에 대한 취소를 제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간 변경에 대한 취소를 제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타부간이 만약에 위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얘만 제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죠? 우리 취소성은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여기 변경 포함되어 있네요. 변경이라는 것은 일부만 이유가 있을 때, 일부만 위법할 때 일부 취소하는 것이죠. 이거 일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간에 대한 문제는 기타 부간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타 부간에 대해서 일부만 취소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할 때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얘가 얘랑 분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 분리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논의하는 거라고요? 본안 판단 맨 끝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원래 분리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는 원래 본안 판단 맨 끝에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거기서 논의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대상적격 얘기하는데 분리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본안 판단을 선취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면적 긍정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면적 긍정설은 모든 부간이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요. 부담도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의무를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담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이 입장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다음 독립 취소, 독립 무효확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무효확인 부분이 아직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 부간이 얘랑 하나의 일체를 형성할 때는 얘가 위법할 때 이쪽으로 위법성이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교수님 책에 보면 이 부분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저랑 함께 하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왜? 얘가 무효면요. 당연히 얘도 무효예요. 무효가 감염돼요. 무효가. 그게 다소리예요. 그러니까 얘 무효면 얘도 무효고 다 무효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취소용은 위법적 법에 대한 판단이고요. 무효확인성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 취소에서는 위법성이 감염되고요. 무효확인성에서는 무효가 감염됩니다. 그럼 뭐 똑같은 논리예요. 다음 기속행위 긍정설, 전면적 긍정설, 부담 긍정설, 분리가능성설은 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선생님이라고 할 뻔했네. 좀 말아 자꾸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판례가 없겠죠. 왜? 판례는 부담은 그냥 처분에 대한 취소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위협하면 그냥 취소 판결해버려요. 물론 이제 무효확인성이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무효면 그냥 무효확인 판결하고요. 그죠? 그리고 판례는 부진정 일부 항고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판례한테는 독립 취소니 독립 무효확인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독립 취소 가능성 부분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검토 보도록 합니다. 이 검토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한 상태를 방치한다, 행정성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뭐가요? 다수설인 분리가능성의 입장이 그래도 제일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쟁송수사는요. 아까 한번 설명 다 드린 부분이에요. 행정소송의 측면에서 전체 항고소송은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항고소송이라고 했죠.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승소 판결 받고 나서도 오히려 권리관계가 후퇴되는 대도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 항고소송은요.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관 없는 주도행정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처분을 신청했다가 아이쿠야 명시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나면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로만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 제목이 테마 제목이 뭐예요? 쟁송수단. 여러분 쟁송은 뭐예요? 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죠. 예,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일부, 전체, 거부, 의무 이렇게 4개를 봤어요. 4개를 봤다면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부 행정심판, 전체 행정심판, 거부처분 행정심판, 의무행심판. 그러겠죠? 네. 예, 일부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일부 항고송과 완전 똑같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 전체 행정심판 논의는요 조금 달라요. 거부처분 행정심판 논의도 조금 다른데 달라지는 이유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전체 취소송이나 보안부 행정의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송, 그 다음에 명시적인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송, 이게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둘 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제처분 의무 때문이었었어요. 그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이에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 같은 대처분 의무가 행정심판법에도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이 있어요. 근데 완전 웃겨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제처분 의무가 인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나 거부처분 무효확인 심판에서는요.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제거하죠? 신청만 남았죠? 제처분 의무가 인정돼야지 제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거 없는 이걸 해줄 텐데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요? 부관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여기다가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관이 위법했다고요? 그럼 거부처분도 위법할 때니까 이 거부처분을 제거해주긴 하겠네요. 신청만 남았어요.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관 없는 주도행정에 해주지 않을 겁니다. 신청만 남고 끝난 거예요. 그야 뭐지? 이겼는데 엉망이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행정심판이나 거부처분 행정심판은요. 협의의 심판이 이게 없어서 이건 다 각하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행정심판은 방법이 없냐고요? 그럴 리가요. 위에 있는 일부 행정심판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예, 밑에 기타 부관에는 일부 항고송이든 일부 행정심판이든 큰 의미가 없어요. 기타 부관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뵀던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은요? 독립쟁송 되죠? 진정 일부 행정쟁송 진정 일부 취소 제기할 수 있죠? 대상 적격 인정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분리 가능성설에 따르게 되면 부담은 90%는 예,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된다고요. 독립 취소 되죠? 인용 판결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네요. 일부 취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일부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부담에는 문제가 없네요. 기타 부관 생각해 보세요. 독립쟁송은 부담 긍정설에 따랐을 때 안 되지만 어쨌든 부관부 부진정 일부 취소라는 거 있지 않느냐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대상 적격 인정시키고 본안 집어넣었다고요? 그러세요. 부관이 위법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독립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기타 부관은 분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리 가능성설에 따르게 되면 기각돼 버린단 말이에요. 기타 부관은 딴 방법이 필요해요. 기타 부관은 전체 취소이나 거부처분 취소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전체 행정심판이나 거부처분 행정심판이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돼서 별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심판법 5조 3호에는 꽝규가 있어요. 꽝규가 누구냐? 의무행심판이에요. 의무행심판. 그쵸? 의무행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처분 의무가 필요했잖아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는 제처분 의무는 의무행심판에서 인정됩니다.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부관은 이 의무행심판을 청구하면 권리구제가 행정심판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뒤에 가서 우리 행정쟁송 배울 때 마지막에 행정심판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여러분들 깊어지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행정심판은 안 나옵니다. 부관에서. 너무 어려워요.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에서도 나온다면 일부 항고송 중심으로 나올 거고요. 아직까지 일부 무효확인소송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 60년간 일부 취소소송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밖에 없어요. 학설 3개 대기만 암기하시면 돼요. 판례는 위쪽
지역에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드린 거니까 이런 내용을 답안지에 조금 더 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고 8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송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